자, 감독들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업데이트 영상을 그러니까 오전에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업로드가 되잖아. 그 사이에도 이야기가 많이 바뀌어서 일단 포체티노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떠올랐고 사실 그전에도 토트넘 리턴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떠오르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쵸? 기자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 중구난방이요 약간. 지금 어디는 휴가가 있다, 어디는 협상 중이다 막 얘기가 다른 상태에서 포체티노 떠올랐고 그 사이에 인테르가 지금 감독직이 공석이잖아. 어쨌든 콘테가 나갔으니까. 네. 누가 들어올지 얼추 윤곽 잡혔고요. 그리고 지단이 오피셜하게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도 지금 공석이고 그쵸? 거기도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유벤투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단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알레그리 컴백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유력해졌습니다. 이게 하루하루마다 지금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도 오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또 저녁 때 뭐가 달라질지 몰라.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들 기자들도 약간 헤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기자들의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있고 서로 소스가 달라. 그렇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소스가 실시간으로 다른데 그치. 하나하나 상황을 좀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포체티노의 얘기가 우선이죠. 이 얘기가 화두에 오른 이유는 디애슬레틱에서 급하게 속보로 소식을 전했어요. 아직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 기간 1년이 남은 포체티노가 토트넘과 협상 중이다. 양측 모두 긍정적이다. 여기서 양측은 포체티노와 토트넘을 이제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파리는 배제가 돼 있어요. 파리가 네.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파리 의중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디애슬레틱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파리 구단의 얘기는 없어요. 두 번째 소식이 토트넘 선수들은 포체티노의 복귀 가능성을 알고 있고 모두 흥분한 상태다. 이건 반긴다는 얘기 아니야? 네, 일각에서는 선수들이 포체티노한테 제발 다시 와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 설득한 대상들이 윙크스랑 라멜라, 오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하고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니콜로스키라는 포체티노와 레오나르도 파리 단장 사이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역으로 지단과 콘테를 노릴 것이다. 왜냐면 갑작스럽게 지단과 콘테가 사임을 하면서 지금 좀 둘이 직업이 없는 상태야. 직장이 없어.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파리 입장에서도 트로피를 원하는 입장에서 포체티노보다는 지단과 콘테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할 여지가 매우 많아요. 많죠. 왜냐하면 포체티노가 파리와 함께 트로피를 들긴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리그와 챔스를 못 땄잖아. 그렇죠. 뭐 크푸트 브랑스니 뭐 땄다 하더라도 그러면 콘테는 어딜 가든 빅리그를 한 번씩 잡았잖아. 세리아 잡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먹었고 지난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네, 눈이 이제 약간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풋볼 런던의 고이드 역시나 토트넘의 1티어인 고이드가 토트넘은 포체티노와 복귀에 관해서 대화를 했다. 포체티노가 토트넘 컴백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정말 아예 없는 소스는 아니겠구나 라는 어떤 설득력을 추가해준 셈이 됐습니다. 뭐 골드라거나 킬패트릭이라거나 리알 토마스 그 중에서는 골드가 비교적 굳이 셋 중에 뭔가를 나누자면 리알 토마스가 가장 좀 강력한 느낌이 있긴 한데 여튼 그러면 얘기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리알 토마스도 트위터에 이 내용을 적긴 했어요. 근데 그게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어떤 소스가 있어서 추가로 내용을 언급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정도로 약간 인용을 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리알 토마스가 트위터를 쓰긴 했지만 이건 그냥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이드까지만 이제 소식을 좀 전했고 BBC의 사이먼 스톤이 토트넘이 포체티노의 복귀를 위해서 실제로 접촉을 했다. 근데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 구단 간의 접촉은 아직이다라고 했어요. 이걸 봐서는 이제 슬슬 파리에 대한 입장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보면 TF1에서의 정보도 이제 나왔는데 포체티노는 토트넘 리턴을 원하고 있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포체티노를 보내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남았는데 이러면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리 소식은 파리 팬스라는 트위터 계정에서도 많이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이쪽에서는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의 몇몇 방식에 실망을 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 구단 내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실망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마 뭐 레오나르도 단장의 불화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포체티노가 그래서 토트넘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원하고 있다. 이거 거부하고 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고 부합 씨의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은 포체티노를 보낼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포체티노도 떠날 마음이 없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수뇌부와 포체티노 간에 2시간 30분가량 대화를 했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소식을 전했었어요. 이쪽 얘기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로익 탄지 같은 기자도 역시 파리는
생각이 없는데 그쵸, 예. 중요한 건 결국 포체티노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가 또 얘기가 나와야 되고 개인의 진짜 본인의 심경이 어떤지. 그렇죠. 예. 근데 토트넘 쪽에 좀 더 어떤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인물들은 포체티노가 토트넘 복귀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태고 그래. 파리 쪽에 능통한 어떤 관계자들은 파리는 절대 보내줄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포체티노가 나가려는 어떤 마음을 진지하게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파리도 그냥 아예 고려치도 않고 있다. 이 루머가 그냥 불쾌할 뿐. 네. 이렇게 그냥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토트넘은 감독 후보군 중에 포체티노의 컴백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맞아요. 포체티노의 의중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 네. 근데 파리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토트넘만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 입장 표명할 게 없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오퍼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포체티노가 저 좀 보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계약 기간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진짜로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토트넘이 포체티노의 컴백을 바라고 있다 정도까지는 맞는 느낌이 있고 그렇죠. 포체티노의 의중이 중요하다. 근데 포체티노가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감독에 대해서 일부러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포체티노가 본인이 사임해야지. 그렇죠. 나 나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뭔가 이야기가 나가겠죠. 너 계약 기간 준수하고 나가. 혹은 나갈 거야? 그래? 그럼 딴 감독 찾아볼게.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기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몇 시간 내 포체티노가 떠날 것이다. 파리가 죽어도 안 보낼 것이다. 저기 포체티노와 구단 간의 던들. 그러니까 토트넘과 포체티노도 아직 충분히 얘기된 게 아니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 기자들마다 출처가 소스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으로서는 하나로 한정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상황까지만 중간 점검이 가능하다. 예.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거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는 게 차라리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익 탄지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체티노 지금 휴가가 있다 정도의 얘기를 한 거 보면 실제로 막 뭔가 깊숙하게 이루어진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그거는 너무 오바스러운 것 맞아요. 같고 아까 방금 우리가 정리한 거 정도 토트넘은 포체티노 컴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포체티노의 의중은 정확하게 나온 바가 없고 파리 생제르맹도 포체티노 감독이 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할 말 없는데 내가 봤을 때 파리 입장에서 구태여 포체티노를 먼저 보낼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체티노가 제발 좀 내보내주세요. 나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모를까? 그리고 파리가 물밑 작업을 해서 콘테 지단과 어느 정도 링크가 진짜 그렇지. 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난 이 상황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거는 파리는 뒤질 게 전혀 없고 토트넘만 바라고 있다면 결국 포체티노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포체티노가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한테 환영받을 복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낭만적이긴 합니다. 근데 포체티노가 말미에 보여줬던 이 모습을 봤을 때 본인의 어떤 번아웃의 문제도 분명 있겠죠.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끝을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의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걸 토트넘 팬분들이 누구보다 알고 있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 그렇죠. 마지막에는. 말미가 됐을 때는 공격 전술이 부족한 부분들이 실제로 좀 저조한 경기력의 원인이 됐고 원정에서 너무 못 이겼죠. 그런 것도 있지. 18-19 후반기 리그에서부터는 이미 약간 토트넘의 내리막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일단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이제 포체티노가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안 오니까 결국은 영입을 그냥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른바 영입 스탠스를 포체티노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스쿼드 문제가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릭센도 없고 알리도 예전만치 못하고 케인은 거치 문제가 있는데다가 뭐 손흥민은 여전히 활약 중에 있지만 예전보다 토트넘의 스쿼드 문제는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지금은 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있습니다. 포체티노가 아예 전체로 새로 리빌딩을 하는 건 예전부터 좀 젊게 팀을 꾸리고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다가 하나의 사이클을 다시 바꿔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결국 포체티노가 정말 트로피를 따낼 만한 감독인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우리가 본 바가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는 환영받을 복귀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가 얘기를 한 부분을 보니까 터나우도 토트넘 감독 측에 관심이 있다. 포체티노가 안 된다면 다음 유력 주자는 터나우다 라고 해서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테르는 지금 콘테 감독이 나간 다음에 거의 확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라치오의 시모네 이자기. 그러니까 즉
줄여서 우리가 심자기 감독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시모네 인자기가 거의 뭐 확정적이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라치오 구단이 발표를 했어요. 구단을 떠났다. 원래 막 재계약 루머도 있었는데 아예 구단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심자기는 지금 무적 상태거든요. 그치. 이 상황에서 로마노가 얘기했습니다. 인테르와 심자기의 계약은 곧 발표될 것이다. 2년 계약이 유력하다고 하고 심자기는 제가 봤을 때 라치오에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꾸준히 리그 성적을 내왔던 감독이잖아요. 리그 검증돼 있죠. 돈을 많이 못 씀에도 불구하고 성적 어느 정도 됐고 그렇죠. 백스리에 아주 잘 맞는 감독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인테르가 이제 앞으로 좀 열악한 재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 극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심자기는 아주 좋은 감독이고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선수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라치오가 가지고 있는 선수단보다는 인테르가 지금 보유한 선수단이 좋죠.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특히나 수비진이 좋습니다. 라치오 올 시즌 보면은 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심자기가 원하는 백스리도 진짜 구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팀이 국한까지 모였거든요. 근데 인테르는 어쨌든 선수단이 지금은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자기도 행복 축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콘테의 후임은 항상 백스리를 유지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유독 그 팀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심자기는 백스리를 이어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선임은 기대할 만한 선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굿. 자, 그럼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한 인테르를 떠난 콘테는 어디를 갈 것이냐. 사실 콘테는 토트넘 링크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파리 얘기도 있고 파리 얘기 있죠. 레알 마드리드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아란차 로드리게스가 트위터로 투표를 했을 땐 팬들의 선호도가 콘테가 1위였대요. 왜 그렇지? 근데 이거는 별로 믿을 게 못 되는 게 방금 전에 나왔던 마르카 보도를 보면 오히려 레알 팬들이 뽑은 1위는 포체티노고 4위가 콘테였습니다. 왜냐면 레알 포체티노 얘기도 있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팬투표는 그때그때 경로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부합씨는 레알 보드진이 콘테 측과 협상을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레알의 후보군은 사비 알론소, 그리고 라울 곤잘레스, 포체티노, 콘테 이렇게 4명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데일리스타 스포츠는 역으로 콘테는 계약 조항 때문에 토트넘 감독 측과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계약 조항이 무엇이냐? 고이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콘테를 원한다. 왜냐하면 콘테는 지금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이 조금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연봉이 비쌀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뭐 과연이라는 생각이 좀 붙고. 근데 아까 포체티노 얘기할 때 얘기를 다 안 했지만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뭐 루벤 우리아 같은 사람도 레알 마드리드 포체티노 얘기도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 콘테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모르겠고 토트넘과 콘테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콘테도 조만간에 뭔가 움직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로마노는 일단 콘테의 미래는 며칠 내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소식들의 출처들을 보면 공신력이 제법 있는 인물들조차도 이름 있는 기자들도 얘기가 다 좀 달라가지고 달라요. 서로 소스 듣는 게 다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구난방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정리된 게 있습니다. 알레그리죠. 알레그리 유베 컴백은 뭐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르 심작이 유베 알레그리는 거의 픽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제타가 알레그리는 레알을 거절하고 유벤투스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알레그리가 페레즈 회장에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가제타는 소식을 전했고요. 유벤투스는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3년 계약을 고려 중인데 연봉은 800에서 한 900만 정도 유로를 일단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티치 단장과 이번에 유벤투스가 거의 10여 년 만에 작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친분이 두터운 체로비니가 부임을 하면서 알레그리는 체로비니가 왔네? 그러면 이적 시장에서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아지겠구나. 좀 더 원하는 스쿼드를 좀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발언권이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유벤투스 행을 반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노와 아그레스티 모두 얘기면 끝. 유벤투스는 뭐 확실하니까. 공신력이 있죠. 곧 있으면 발표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는 이 정도면 정말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러면 알레그리가 와서 대규모 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호날두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적설이 불거지고 있는데 요 얘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한번 이러면 유벤투스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한 감독이 있죠. 바로 지네딘 지단입니다. 지단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는 휴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안식년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는 것은 오피셜이 됐는데 두 번째 이별이잖아요. 뭐 지단의 또 레알 마드리드의 또 다른 세 번째 만남이 언제 있을지는 모릅니다. 영원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온 역사가 워낙에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